상클 라이프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은 상클 상담소 시간인데요. 일상에서 벌어지는 갈등, 분쟁, 다양한 고민거리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해보고 법률적인 해결책 모색해보겠습니다. 네, 상클 상담소의 상속법률 전문가 정인국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와, 오늘 사연 정말 진기한 사연입니다. 꼭 잘 신기해요.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횡재 아닌 횡재를 한 사연인데요. 실제 사례를 방송에 맞게 각색한 내용인 점 알려드립니다. 제가 50대 사연자, 저희 엄마 역할, 80대 어르신 역할입니다. 그럼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집에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급하게 전화를 하셔서는 경찰서에 같이 가자시는 거예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경찰서는 왜요?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경찰에서 우리 집에서 금괴가 나왔다고 사건 확인하러 오라는데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에? 금괴요? 그 요새 보이스피싱 같은 거 많은데 경찰인 척하고 사기꾼들이 전화한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돈 가지고 오라고 하거나 입금하거나 이런 거 시킨 거 없죠? 아니, 그래서 나도 이상해서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네가 확인 좀 해봐라, 얘. 경찰서에 직접 확인했더니 어머니 말씀이 사실이었습니다. 일단 약속을 잡고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로 찾아갔죠. 아니, 집에서 금괴가 나왔다고 확인하러 오라고 해서 연락받고 왔는데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재작년에 이 사람들한테 공사 맡기셨죠? 맞아요. 그때 창고에 불이 나서 수리하는 김에 좀 인테리어도 바꾸려고 크게 공사했었는데요. 제가 잘 부탁드린다고 간식도 챙겨드리고 그래가지고 이분들 얼굴 기억나네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저희 집에서 훔쳐가고 그런 거예요? 경찰이 들려준 사건은 황당했습니다. 3년 전 어머니 댁 공사 현장에서 금괴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네, 조사했더니 금괴가 총 140개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각각 하나씩만 나눠가지고 나머지는 묻어두기로 했는데 그 한 놈이 욕심내가지고 이걸 싹 다 털어간 겁니다. 현재 다 썼대요. 그리고 지금 40개 정도만 남아있고요. 같이 살던 여자가 신고해서 사건이 발견됐네요. 에? 금괴 140개요? 아니, 엄마, 우리 집에 금괴 있는 거 알았어요? 네 아비가 살아있을 때 은행을 그렇게 못 믿더니 그걸 거기 묻어놨나 보네. 우리한테 말도 안 해주고.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정말. 네, 사건 마무리되는 대로 금괴 찾아가실 수 있게 정리하고 저희가 국세청에도 상속세 관련해서는 통보합니다. 일단 집으로 가 계세요. 아니, 상속세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지 15년이나 지났는데 상속세를 다시 내야 한다니 그럼 사라진 금괴 그거에 대해서도 상속세 저희가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경찰 소관이 아니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사건 정리되면 국세청에 알아보세요. 제가 연락드릴 테니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있는 줄도 몰랐던 아버지의 유산 금괴 도둑놈들이 100개나 써버렸는데 이것까지 상속세 전부 저희 가족들이 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정인국 변호사님. 도와드리겠습니다. 진짜 너무 진기한 너무 진기하고 사연이에요. 김하은 앵커 80대 어르신 목소리는 정말 최고입니다. 댓글로도 반응이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모아둔 금괴를 모두 도둑 맞았다가 범인이 검거되면서 일부만 네네. 40개만 이제 되찾은 상황인데 아니, 가족 누구도 이 금괴의 존재를 몰랐다는 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영화 같은 데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예. 이 상담자 아버지가 엄청난 재력가였는데요. 예전 어르신들 보면 은행 신뢰하지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평상시에도 집안 금고 같은 데다가 그 아는 자기만 알도록 현금을 보관해 놨다가요. 예. 근데 이게 은행을 못 믿고 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생전에 현금이 모이면 이걸 모두 금괴로 바꿔가지고 자기만 아는 비밀 장소에 넣어뒀던 거죠. 그런데 사고로 급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금괴에 대해서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갑자기? 숨겨져 있었고, 그러니까 나중에 금괴 도둑 잡았다는 말을 듣고 가족들이 어리둥절한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 신고를 안 했으면 가족들이 영영 이 사실을 몰랐을 수도 그러네요.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게 집에 불이 나고 공사를 했으니까 알려진 거거든요. 네네네. 만약 공사 안 했으면 지금까지도 발견 안 됐을 거고요. 지금 금괴가 140개인데요. 당시에 인테리어 업자들 3명이서 공사를 함께 했어요. 발견한 다음에 3사람이 금괴 하나씩만 가져가자 그랬는데요. 그 한 명이 나중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밤에 몰래 왔습니다. 몰래 와가지고 나머지 금괴 137개를 싹 다 털어간 겁니다.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끝날 수 있었는데 금괴를 가지고 잠적한 그 사람의 동거녀가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밝혀진 거죠. 동거녀가 양심 선언을 한 건가요? 근데 이제 금괴가 아까 40개밖에 안 남은 상태였으니까 왜 신고를 한 거예요? 이게 실제 사실관계가 좀 복잡한데요. 네. 이게 간단히 말하면 이 금괴를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도둑이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네. 자기 동거녀가 눈에 안 찬 겁니다. 그래서 보다 젊은 여성이랑 바람이 나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동거녀가 보니까 이게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예. 그래서 뭐 처음에 뭐 심부름센터에 얘기를 했다가 결국 경찰한테 알려준 거죠. 아. 경찰이 도둑을 체포한 다음에 그 현장을 급습해서 금기를 찾았는데요. 원래는 140개였는데 남아있는 거는 140개밖에 없었습니다. 40개밖에. 40개. 100개 써버린 거죠. 그냥. 예. 와, 아니 저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게 지금도 믿기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뭐 갑자기 금괴가 생겼으니까 횡재했다 싶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140개 중에 40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둑놈들이 쓴 나머지 100개를 뭐 돌려받거나 그거에 대한 보상을 보상. 받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예, 뭐 법적으로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배상 명령 신청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예, 도둑이 그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거잖아요. 그럼 재판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법원한테 제 피해도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이 범인한테 유죄 판결 선고하면서 피해자한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릴 거고요. 아. 네. 이 사건에서 회수 못한 금괴가 100개잖아요. 네. 그럼 100개 가격만큼 돈으로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오는 거죠. 아, 배상 명령 신청 이런 게 있군요. 예, 그런데 이게 도둑이 금괴를 다 써버렸잖아요. 예. 네네. 예, 현실적으로는 아마 배상받기가 거의 어려울 겁니다. 음. 이런 경우는 판결이 종이 조각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 그리고 또 상속세가 문제인데 만약에 상속세를 내야 한다면 아까 도둑이 다 못 쓰고 남겨놓은 이제 경찰이 찾은 그 금괴 40개에 대한 상속세만 내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 140개에 대한 어머. 상속세 전부를 다 내야 됩니다. 아. 이게 도둑으로부터 회수한 거는 금괴 40개지만 네. 어르신 돌아가실 당시에는 140개가 있었잖아요. 네. 상속세라는 거는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140개 전부에 대해서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는 140개였으니까 그게 네, 개시 그렇습니다. 시점이니까.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금괴의 가치도 사실 15년 전에 돌아가셨으면 네.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올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상속세를 내면 금값 자체가 많이 올랐을 텐데 그거 어떻게 계산을 해서 시세를 얻을 예. 대로 해야 되는 그 거예요. 상속세라는 게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예. 재산의 가격도 상속 개시 당시죠. 음. 제가 확인해봤는데 지금 1kg짜리 금괴 하나가 지금은 개당 1억 원쯤 하는데 15년 전에는 한 5천만 원 정도였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15년 전 가격이죠. 개당 5천만 원 기준으로 매겨지는 거죠. 아, 그러면 70억 정도.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너무 네. 많은데요. 그럼 상속세가 15년 전 가격으로 평가가 된다고 해도 엄청난 금액에 대한 상속세를 맞습니다.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게다가 도둑이 가져가 버려서 다 써버렸어요. 네, 40개밖에 네. 안 남았어요. 네. 그럼 100개에 대한 상속세 나 눈 보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100개에 대해서도 내야 된다면 너무 속상할 것 같은데 이거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될 방법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 사건은 좀 불행 중 다행인 면이 있는 게요. 불행 중 다행. 예, 사건 드러난 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5년 지나서잖아요. 15년대. 원래 상속세라는 게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지나면 부과를 못 해요. 아. 근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10년 지났잖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부과할 수 없고요. 근데 만약에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되기 전에 이 사건 드러났으면 꽤나 골치 아팠을 겁니다. 아. 남아있는 금괴 40개인데 상속세는 금괴 140개에 대해서 부과되니까 네. 남은 금괴 40개로 해결이 안 돼요. 네. 그럼 상속인들이 자기 지갑 열어서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죠. 진짜 말 그대로 적자네요. 와, 아니 네. 진짜 이 사례자의 경우엔 진짜 너무 다행이지만 진짜로 만약에 한 9년 만에 금괴를 발견했다. 그러면은 상속세를 다 물었어야 그렇죠, 됐던 네. 거죠? 음. 와. 근데 이게 아까 지금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까지만 가세할 수 있다. 네네. 요거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법이 아주 허술하지는 않는 게요. 네. 제가 10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 재산을 빼돌렸다. 그런 경우는 15년으로 연장되고요. 아. 더 무서운 것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부정 행위로 숨긴 상속 재산이 50억을 넘어가면요. 상속세 부과에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아. 예전에 부자들이 보면은 뭐 차명 계좌라든지 그다음에 명의 신탁 예, 예. 이거 이용해서 상속 재산을 숨겼는데 네. 15년 지나서 발견되다 보니까 한 푼도 상속세를 부과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어요. 예. 지금 법이 개정됐고요. 만약에 숨기고 한 20년 지났다. 네. 그런데 발각됐다. 그러면 상속세에다가 가산세까지 부과되죠. 아. 그럼 아마도 상속 재산 전체를 거의 다 몰수당하는 거랑 결과가 비슷해질 겁니다. 네. 아하하하. 가산세가 양심적으로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예, 예. 이 경우에는 뭐 경찰이 우연히 발견한 게 네. 너무 객관적으로 드러나니까 네. 고의적으로 15년까지 묵힌 게 아니니까 과세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맞습니다. 있겠군요. 와. 자, 그럼 이 가족은 갑자기 아무튼 큰 돈이 생겼는데 이렇게 뒤늦게 발견된 상속 금액도 네. 가족들이 이렇게 다 모두 나눠서 상속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내긴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남은 재산이 금괴 40개니까 네. 그 어머니와 자녀가 상속 비율대로 나눠 갔는데 보니까 어머니랑 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상속 비율이 어머니가 3이고 아들이 2예요. 아들이 2. 예, 금괴로 보면은 40개니까
어머니가 24개, 아들이 16개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죠. 네. 이것도 재밌네요. 엄마 24개, 아들 16개.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궁금한 예. 게 네. 이 처음에 금괴 발견됐을 때 그 인테리어 공사를 했던 3명이 나눠 가졌는데 네. 그중에 한 명이 138개 네. 그리고 나머지 2명 그냥 하나씩만. 하나씩만 챙겼단 네. 말이에요. 그 하나씩 챙겨간 사람들도 처벌받는 거예요. 그렇죠. 법의 처벌은 받아야죠. 음. 그러니까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다만 138개 가져간 사람보다는 한 개씩 가져간 사람은 죄의 정도가 약하니까 처벌 정도도 약할 거고요. 아하. 그리고 피해자가 분명히 배상 명령 신청할 거니까 네. 각각 금괴 하나씩 가격은 또 물어내야 되는 거죠. 하나씩 가격은. 네. 야, 이게 실제 사연이라는 것도 믿기지 않는데 또 15년 만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10년까지만 과세되는 그 규정이 적용이 되어서 고의적으로 숨긴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상수를 안 내도 된다. 네. 해결이 되는 거군요. 아우, 명쾌합니다. 근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네네. 만약에 이렇게 좀 현금이나 금괴로 좀 보관하실 분들은 네. 가족한테 미리미리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집을 막 샅샅이 좀 뒤져보는 깨끗이 청소하는 습관을 그쵸, 가져야 되나요? 그쵸, 맞아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상길 상담소 상속 법률 전문가 정인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